네, 안녕하세요. 소켓의 유대현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아직 창업 스토리를 얘기할 만큼 업력이 길지 않은데 이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혁신센터 관계자분들께 우선 감사 인사드리고요. 또 이렇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음에 또 이렇게 저도 사실 이 자리에서 창업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2년 전인가요? 3년 전에 소셜빈의 김학수 대표님이 오셔서 이렇게 자신의 창업 스토리를 들려주신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그 이야기를 듣고 지역에서도 할 수 있구나라는 가능성을 발견하게 된 것 같습니다. 혹시 죄송한데 마스크를 살짝 벗어도 괜찮을까요? 좀 미쳐가지고. 예, 그러면 본격적으로 여러분이 궁금하지 않으실 수 있지만 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소켓이라는 이름부터 제가 좀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소켓하면 어떤 것들이 주로 생각나실까요? 혹시 소켓하면 어떤 생각이 나시나요? 대표님 어떤 생각이 나시나요? 네, 다마, 다마, 전구 다마입니다. 저희가 소켓이라는 이름을 결정하게 된 이유는요, 저희가 하는 일과 굉장히 크게 관련이 있습니다. 소켓은 중의적인 표현으로 작은 티켓, 작은 공연을 위한 티켓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지어졌고요. 그다음에 저희는 향유자와 공급자를 연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 향유자와 공급자를 연결했을 때 그들이 빛이 나고 또 그들과 함께 무엇인가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소켓이라는 이름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저희에게 있어서 향유자는 지역에서 공연을 가려고 하는 지역민들입니다. 또한 공급자는 지역에서 공연을 하고 싶어하는 뮤지션들입니다. 그들을 어떻게 해서 이어나가면 그들에게 좀 더 좋은 기회를 만들어 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했습니다. 제가 왜 그런 고민을 했냐면요. 저는 16살 때부터 베이스 기타를 연주했습니다. 저는 원래 예술가가 꿈이었고 연주자가 되어서 좋은 무대, 좋은 아티스트들과 함께 제 음악을 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근데 녹록치 않더라고요. 이 연주자로 살아가는 삶이 물질적인 것을 떠나서 정말 훌륭한 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분들을 소위 제끼고 탑클래스가 된다는 것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저는 어릴 때 고등학교를 자퇴를 했습니다. 자퇴를 한 이유는요, 좀 더 내가 이 연주에 있어서 본격적으로 더 연습을 많이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또 굉장히 좋은 기회가 있어서 서울에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에 서울에 올라가서 이제 연습을 하게 되었죠. 레슨을 받고 또 연주를 하고. 그런데 그 자리에서 제 한계를 오히려 더 봤던 것 같습니다. 서울에 올라갔을 때 되게 피해 의식이라고 할까요? 패배 의식에 쩔어 있었죠. 너무 잘하는 친구들이 많았고 지역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만 해도 유튜브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잘 없었기 때문에 실제로 제 눈앞에서 제 또래가 그렇게 연주를 잘하는 것을 보니까 오히려 힘들어지더라고요. 이제 그 낮은 자존감으로 대학에 입시를 치렀는데 사수를 했습니다. 사수. 4년 동안 열심히 준비했지만 결국 학교를 가지 못하고 다시 제 고향 진주로 내려오게 됐습니다. 고향 진주로 내려와서 어떤 일을 제일 먼저 했냐면 이제 수업을 했습니다. 레슨을 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이용해 가지고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을 조금 알았고요. 그래서 다시 연주에 흥미를 붙이고 이제 지역에서 축제나 행사들 연주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지역에서 축제나 행사에 연주를 다니다 보니까 호주머니는 점점 더 꽉 차가는 느낌이 드는데 제 가슴에 있는 열정은 더 식더라고요. 내가 이러려고 음악을 한 게 아닌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음악이 있었고 내가 하고 싶은 연주가 있었는데 어느샌가 대현아 연주하러 가지 않을래라는 질문을 들었을 때 처음 뱉은 말이 얼마 주는데? 얼마 주고 언제 어디서 어떻게 몇 시간 정도 연주하면 돼? 이 얘기가 제일 먼저 뒤따라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저도 현실에 순응해버린 연주자가 되어온 거죠. 그 현실에 순응했을 때 되게 이 연주에 대해서 재미가 없어졌습니다. 재미도 없어지고 내가 이걸 계속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연주자의 수명은 짧으니까요. 그 연주자의 수명이 짧은 걸 온몸으로 느낀 그 와중에 기획이라는 일을 어떻게 간접적으로 체험하게 될 수 있었습니다. 경남문화예술진흥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꿈다락 토요문화학교라는
네, 문화 기획이 있는데요. 문화 교육 기획이죠.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 문화 교육 기획을 통해서 기획자의 업무를 조금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거기에 강사로 참여하면서 내가 어떤 수업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 이 친구들이 1년의 시간이 지나면 어떤 공연을 할 거다라는 것들 미리 제가 계획을 세워놓고 그 계획에 따라서 수업을 하고 연주를 하고 기획이라는 일이 뭔가 상상하고 그 상상한 걸 실현시켜 나가는 과정이구나. 그 과정을 겪으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더 많아지는 것들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기획의 일에 당하게 된 거죠. 그 기획을 하다 보니까 점점 더 욕심이 났습니다. 점점 연주라는 일은 내려놓게 되고 정말 생활에 필요한 레슨만 하러 다녔습니다. 방과 후 학교라는 걸 혹시 아시나요? 저는 이제 문화에 관련돼 있거나 뭐 음악이나 춤이나 요즘에 학교에서 보면은 방과 후에 관련된 일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어릴 때보다. 그 방과 후 강사를 하면서 결혼을 하고 생계를 책임지면서 기획 일을 같이 하다 보니까 이대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27살에 좀 빨리 일찍 결혼을 했는데요. 이제 집에 저희 가정의 생계를 위해서 가져다 둬야 하는 돈도 있고 그 돈을 가지고 또 저희 가족이 먹고 살아야 하는데 이게 방학 때나 뭐 시즌이 아닐 때는 점점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때 결정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더 연주를 내 업으로 삼고 뭐 교육을 할 수 있는 학원을 만들던 아니면 다시 서울로 올라가서 뭔가 기회를 창출하던 아니면 내가 기획의 일에 있어서 좀 더 열심히 잘 훌륭히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하며 이제 기획이라는 일을 공부를 해야 할까 이 두 가지 고민을 놓고 있던 때에 정말 우연치 않은 기회로 LH 소셜벤처라는 예비 창업자 과정에 덜컥 붙게 됩니다. 그때 제가 만들었던 첫 번째 제 비즈니스 모델이 공연 정보 공유 커뮤니티였습니다. 저희가 공연 정보 커뮤니티를 위해서 약 6개월에서 9개월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 그때 당시의 팀원이죠. 지금 함께하지 못하지만 그 팀원과 함께 거의 전국에 있는 공연을 다 찾았습니다. 정말 다 찾았습니다. 인스타그램을 뒤지고 네이버에 서치를 하면서 그 문체부에 들어가면 공공 데이터에 들어가면 또 공연 소식들이 막 데이터로 뽑혀져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일일이 카드 뉴스를 만들고 그 카드 뉴스를 다시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이걸 매주 꾸준히 계속해서 했습니다. 이 과정을 겪는 중에서 멘토를 받게 되었는데 고민이 됐습니다. 과연 이 시장이 가능성이 있을까? 그때 봤던 것들은 정말 이 공연들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구나. 이 공연들이 이렇게 많은 아티스트들이 있는데 연주자들이 있는데 가수들이 있는데 지역에서 음악을 만들어 나가는 친구들이 있는데 공연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생기지 않고 있구나. 그래서 제가 두 번째로 고민했던 게 이분들이 이 예술 활동을 통해서 자급자족할 수 있게 된다면 뭔가 이 자기들의 창작물을 더 빨리 많이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팀원끼리. 그때 처음으로 소켓이라는 이름을 걸고 티켓 판매 플랫폼을 준비해 보고자 했습니다. 역시 안 됐죠. 티켓 판매 플랫폼이 될 리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생각했던 가설은 제가 그 당시에 아주 잠깐 뮤지컬 만드는 일을 했었는데 인터파크에 티켓을 등록시키는데 그냥 내가 공연을 만들었다고 등록을 시킬 수 없더라고요. 근데 일반 대중들은 공연하면 인터파크, 멜론 티켓 이곳에서만 구매가 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안 그러면 뭐 전화해서 계좌 이체하고 아니면 현장 가가지고 현금 내고 여기에서 이 공연의 신뢰를 좀 더 더해주고 이 공연이 정말 재미있는 공연이고 이 공연이 정말 너희가 오늘 문화 향유를 한번 했어 라는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티켓 판매 플랫폼을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티켓 판매 플랫폼이 만들어 보려고 노력을 하고 만들어 놓고 보니까 아무도 쓰지 않더라고요. 아무도 쓰지 않는 이유는 너무 당연했습니다. 공연이 없었거든요. 저는 이전에 공연이 없는 걸 알고 있었는데도 지금 생각하면 왜 티켓 판매 플랫폼을 만들었을까 싶습니다. 이제 티켓 판매 플랫폼을 만들어 놓고 이 티켓 판매 플랫폼을 만들었을 때도 이 공연 정보는 계속해서 공유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우연치 않은 기회에 DM이 하나 오게 됩니다. 카페 울산 광장인데요. 거기 대표님이 저희에게 DM을 보내놓고는
너희들이 이렇게 공연 정보를 많이 알고 있고 공연에 대해서 잘 아는 것 같은데 혹시 너희들이 직접 공연을 만들어 주면 안 되니? 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그래서 처음으로 제가 너희들한테 공연을 맡기면 얼마니라는 들었는데 계상이란 걸 할 줄 모르죠. 이게 프로덕트에 대한 개념을 몰랐으니까 그때만 해도 그냥 무턱대고 100만 원이요라고 말을 드렸어요. 근데 덜컥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진짜 그 첫 번째 공연에 입금되는 순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처음으로 내가 뭔가 사업자 번호를 내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했던 때거든요. 그 공연을 만들고 난 다음에는 정말 거짓말처럼 코로나 전입니다. 거짓말처럼 그 공연을 보러 오신 또 옆 가게 대표님들이 계셨어요. 다 자기도 해보겠다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한 5번, 6번 만들다 보니까 100만 원이 너무 작은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그 당시에 100만 원으로 했던 일이 홍보도 하고 그 다음에 음향 장비도 들고 가고 그 다음에 사람이 2명이 들어와서 현장 관리도 해주고 그 다음에 콘텐츠도 만들어주고 이런 것들을 다 했거든요. 이게 리소스가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안 되겠다 싶었던 거죠. 그러던 찰나에 이게 또 저 지금 생각해보면 저에겐 되게 기회였는데 코로나가 터졌죠. 잠깐 재정비할 수 있는 시간이 생겼습니다. 그때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를 진짜 고민을 했습니다. 그때 고민했던 게 이 금액을 좀 더 작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직접 그 공간에 가지 않아도 공연이 되게끔 만들어 보자. 그게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걸 가설로 세우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하면서 생각했던 게 지금 저희가 만들어가고 있는 모음이라는 앱 서비스입니다. 당시 모음이라는 앱 서비스는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네. 중소기업에서 하는 게 뭐죠? 대표님 그 뭐였죠? 제가 한 게? 창업사관학교에 넣었는데 이게 또 덜컥 된 겁니다. 그리고 교수님한테 찾아갔어요. 이게 왜 됐죠? 물어봤어요. 교수님이 뭐 10기 동안 한 번도 문화예술에 관련된 아이템으로 창사를 넣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인지 궁금해서 뽑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때부터 집요하게 교수님이 얘기했습니다. 프로덕트. 네가 판매하는 상품에 대해서 계상을 할 줄 알아야 하고 어떻게 해서 이게 그러니까 단순히 말하면 얼마다라는 걸 얘기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진지하게 고민을 했고 그 고민을 여전히 아직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서비스를 아주 짧게 얘기 드리면 그냥 공간주가 자기가 공연을 하고 싶어서 나는 공연하고 싶습니다 올리면 그걸 보고 뮤지션이 지원을 하고 그 공연이 성사가 됩니다. 그 공연이 성사가 되면 그 티켓을 판매하고 그 티켓 안에 바우처와 공연 티켓분이 나눠집니다. 예를 들면 4만 원이라고 하죠. 2만 원 나누고 2만 원은 공간주가 2만 원은 뮤지션이 가지고 갑니다. 이 서비스를 만드는 데까지 2년이 걸렸어요. 이렇게 단순한 걸 만드는 데까지. 저희는 아직 런칭은 하지 않았지만 이 형태로 베타를 운영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메인으로 잡고 있는 게 제가 행복했던 때를 생각하고 카피를 생각했는데요. 제가 연주를 할 때 과연 언제 제일 행복했을까? 돈을 벌면 좋지만 돈을 하나도 받지 않더라도 진짜 이쁜 카페에 가서 많은 관객이 있는 상태에서 연주를 했을 때 내 집 앞에서 제가 생각했을 때 제일 행복했던 것들을 고민하면서 만들었습니다. 집 앞에 예술을 있다. 이 카페 안에서 우리는 그냥 있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해서 기술로 이어보자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 앞에 예술을 있다. IT라는 걸 붙여가지고 해보자 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죠. 그렇게 만들어진 게 모음이고 앞으로 만들어갈 서비스도 모음입니다. 저희가 지금 약 12명의 팀원들이랑 같이 하고 있는데요. 공연을 만드는 팀, 서비스를 만드는 팀, 그리고 콘텐츠와 마케팅을 하는 팀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생각하고 있는 플랫폼 안에서의 비즈니스가 모음이 스튜디오라고 해서 프로덕트를 개발하는 사업도 준비하고 있고요. 또 본격적으로 이제 코로나가 거쳤기 때문에 공간과 뮤지션을 매칭하는 서비스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실 이러한 데이터를 모아서 공연에 관련돼 있는 유수한 데이터를 모아서 정부 기관과 함께 일을 많이 하고 있어요. 뭐 가령 문화진흥원이라든지 또 재단, 각 지역마다 재단이 있거든요. 재단이라든지
또 이제 저희가 도라든지 시라든지 이런 곳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이용해서 저희가 가장 잘하는 건 당신에게 맞는 공연입니다.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으로 버티고 있고요. 간략하게 한 번 더 서비스 소개해드리면 집 앞에 예술을 있다라는 것들 가지고 있고요. 이게 다 왜 뒤집어졌을까요? 공간에게는 콘텐츠를 만들어드리고 뮤지션에게는 무대를 만들어드리고 관객에게는 집 앞에 예술을 선물하고 있습니다. 점진적인 목표는요. 플랫폼 엔터테인먼트가 되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많은 예술가들이 모여서 예술가들이 힘을 낼 수 있는 형태의 비즈니스죠. 더 나아가서는 그것으로 하여금 더 많은 지역민들이 로컬에 살고 있는 지역민들이 많은 문화 향유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나가는 것이 목표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이제 19년 8월에 창업을 했고요. 지금 현재까지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제가 시장에 대한 얘기 참 이 부분에 있어서는 창조경제혁신센터의 로컬 크리에이터를 제가 또 진행을 했습니다. 작년에 정말 그 콘 과정을 밟으면서 프로덕트에 대한 개념을 한 번 더 정립할 수 있었는데요. 근데 시장에 대해서 좀 알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는 수도권과 지역 중심에서 Y축과 X축을 정해놓고 수도권과 지역에서 지역을 중심으로 하되 우리가 위치해 있는 포진해 있는 섹션이 어디일까? 그리고 우리의 경쟁사들이 포진해 있는 섹션은 어디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했어요. 티몬과 타임 티켓이라는 서비스가 있는데요. 이제 저렴한 티켓을 판매하는 곳이고 대부분 다 수도권 중심 시장입니다. 인터파크와 티켓링크는 뭐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들 잘 아시니까. 공연을 만드는 가장 지역에서 큰 축은 문예관이라고 각 지역의 문화예술회관들이 많은 공연을 공급하고 있죠. 저희는 그곳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고민하다 보니 한 가지가 더 나오더라고요. 여러분들 혹시나 뭐 데이트를 하시거나 가족들이랑 같이 지역에서 시간을 보낼 때 밥 먹고 차 마시고 어디 가시죠? 보통 영화 보러 가시죠. 영화 보러 가는 게 정말 보편화된 문화생활입니다. 4만 원만 있으면 팝콘 먹고 커피 마시면서 2시간 동안 영화 볼 수 있죠. 저희 공연 보는 것도 4만 원이면 커피 마시고 빵 먹으면서 한두 시간 문화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영화관에 가는 손님을 뺏어오자. 근데 이제 또 문제가 생겼죠. OTT가 생겼더라고요. 계속 문제가 생깁니다. OTT가 생겼더라고요. 그래도 그건 또 저희가 깨야 할 일이겠죠. 영화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점진적으로는 사람의 생각과 자의식을 바꾸는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라는 게 무엇이고 내가 이걸 응당 지불해야 하는 일이고 그 지불해서 난 이 대가를 공급받는 일이다. 공연이라는 게 그런 것이란 걸 알려나가는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보시는 바와 같이 음악 산업은 6조 정도 되고 그중에 공연 산업이 1조 정도 되고 그중 저희는 1%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Q&A는 안 해도 될 것 같는데 나중에 따로 한다고 하셨습니다. 짧게 제가 어떻게 창업을 했고 창업을 해서 어떻게 제 비즈니스를 만들어가는지 얘기를 드렸고요. 또 제가 뭐 한 가지만 얘기를 드리면 저도 이제 3년 됐는데 저 정말 3년 차까지 망하지 않으려고 엄청 노력했거든요. 그 망하지 않는 방법에서 첫 번째가 창업가 혹시 신재식님이라고 아시는 분 계신가요? 아무도 안 계신가요 혹시? 데일리 호텔 창업하셨던 분이신데 제가 창업하고 몇몇 유튜브를 보다 그때는 태용 TV였는데 지금 2호죠. 거의 신재식님의 영상을 우연찮게 봤습니다. 이분이 이 영상에서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는 게 회계 경영이거든요. 장부를 써야 한다는 얘기를 꼭 하셨어요. 망하지 않으려면 장부를 써야 한다. 내가 마이너스가 나더라도 장부를 써야 한다. 내가 단돈 1,000원을 벌어도 장부를 써야 한다. 그러면서 회계 경영에 대한 얘기를 꾸준히 그리고 계속해서 다른 영상에서도 하시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비즈니스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소중한 내 돈이니까 내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내가 어떻게 돈을 벌고 있는지 그걸 꼭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